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육개주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고기를 만드는 정다운 기업이 왜 영향을 받는지 이런 연관성을 좀 살펴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려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닭고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닭고기는요. 6개 계열화 업체에서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체리브루나 동호 팜투테이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특히나 뭐 여름철의 특징이라고 하면 6월, 8월에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죠. 그리고 또 대체식품으로서도 떠오르기도 하는 게 오리기도 한데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사능 오염 이슈나 열병 오염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대체제로 받는다는 패턴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닭은 항상 육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의 확산에 취약을 하고 항상 늘 이슈가 있었던 포인트가 또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 가격이 최근에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8월 기준으로 키로당 6,300원대였으니까 지금은 이만큼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서 11% 오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료값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기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 이럴 때는 사육 규모가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닭고기의 세계 소비 비중이 2030년까지 40% 정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육계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원자재 대부분을 또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도 중요하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일단 사료 시장 자체는 4% 정도 성장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닭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닭고기와 오리 가격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닭고기랑 오리고기는 육류 식자재로 이렇게 대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닭고기가 급등하면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또 오리로 또 수요를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리고기가 수요가 증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뻗칠 수 있죠.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비용 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료 비용이 이제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제 사료를 사용을 하면서 사육을 하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도 모두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생산자들 가격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승분이랑 이런 것들을 상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품목이 상승을 하면 다른 품목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좀 동반된다 뭐 이런 흐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축산업 시장의 흐름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육류 품목이 또 가격이 또 조정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랑 오리고기는 가격이랑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닭고기가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의 시선은 투자자들 입장에는 오리고기 같은 대체재로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은 또 축산업 관련해서 축산물이 가격 변동 이런 게 있을 때는 축산업에 또 투자 결정을 하기도 하고 닭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또 육개주 관심에 가지는 패턴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산물인 오리한테도 관심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트를 이어서 보셔도요.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있었다가 또 크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두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육개주 테마랑 관련해서 또 동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다운 투자자들 특징을 조금 말씀을 또 이거는 일반화니까 일반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한 의견으로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하거나 특정 산업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향들도 또 많으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배합사료랑 축산업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투자자들한테는 실물 자산의 어떤 일환으로 좀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여름철에 복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름철 소비가 계속 또 증가되고 대체 상품으로서 이제 닭고기랑 나머지 오리고기가 또 강세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닭고기 상승이 가격 상승이 동반되면은 또 오리고기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를 항상 살펴보시고 원재료 그래서 사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항상 또 수요랑 공급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육계는 생산 주기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공급이 팍 늘어날 수도 있고 확 줄어들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나 수익 악화의 또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 또 항상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도 통해서 공급 차질이 생기고 또 바로 또 주가에 이제 변동 요인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닭고기도 오리고기도 영향을 받으면서 또 긍정적인 미칠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런 공급 과잉이랑 인플루엔자 이슈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